네,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모터원이 후원하는 8월 넷째 주 뉴스체크 시작합니다. 예, 오늘은 유경종 기자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출연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앉아 계시네요. 네, 대신 고양신문 남동진 기자와 함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타 전문 기자입니다. 남동진 기자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뉴스체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금주의 헤드라인입니다. 아파트만큼 인기 많은 오피스텔, 고향에서도 강세. 킨텍스 C4 부지 임시 활용 방안 제시. 킨텍스 부지 매각 수사 한 달째 제자리라고 합니다. 퍼스트 2개발, 고양시에 40억대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대선 도전 선언. 이어서 사진 한 장 뉴스는 허경영 행주산성에서 출정식, 한강 수상레저, 어부금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린이 박물관에서 만나는 장항습지 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고양시 오피스텔이 얼마나 거래되고 있는지 또 어디가 인기 있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최고가를 기록한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작년 하반기랑 올해 상반기를 비교했을 때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이 늘었느냐 봤더니 약 5.1% 늘었더라고요. 작년 하반기엔 943건이었는데 올해 고양시 상반기에 991건, 거래량이 6개월 동안에 약 1000건에 근접을 했습니다. 오피스텔 거래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우선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네. 고양시엔 또 어떤 동네에서 이렇게 매매가 많이 되는지. 아파트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자금력이 딸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분석은 오피스텔은 또 이제 전세가 아닌 월세로 또 세입자를 계약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금화가 바로 된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좀 지역별로 거래량을 살펴봤는데 고양시 구별로 보니까 일산 동구가 압도적 1등입니다.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덕양구가 2등, 일산 서구가 3등이거든요. 동구가 1등인 이유가 뭐냐 봤더니 동구는 애초에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산 동구가 애초에 거래량이 많은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거래량이 더 증가했다. 다른 동네는 거래량이 약간 줄었거든요. 근데 일산 동구는 그래도 증가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단지가 고양시에 또 인기 있나요? 네, 거래량 많은 단지 순위를 좀 매겨봤는데 상위 4곳, 고양시 상위 4곳을 좀 확인해봤습니다. 1등을 보니까 역시 백석동입니다. 동문 굿모닝 힐 2차, 여기가 43건이 올해 상반기에 거래가 됐고요. 2등은 또 백석동이죠. 현대 밀라트 1차, 여기가 35건이고요. 공동 2등이네요. 덕양구의 삼송입니다. 삼송에 있는 이편한 세상 시티 3차가 35건 동일하고요. 4등은 다시 돌아와서 장항동이네요. 장항동에 있는 브라운스톤 일산이 32건이었습니다. 일단 뭐 거래 건수도 궁금한데 거래 가격도 굉장히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예. 가장 비싸게 팔린 거래가 어떤 걸까요? 1등이 킨텍스 꿈의 그린입니다. 꿈의 그린 하면 아파트로 알고 계실 텐데 거기 오피스텔도 있거든요. 84제곱미터가 올해 상반기에 무려 9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0억 원에 거래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2등도 역시 킨텍스 근처예요. 킨텍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옆에 있는 힐스테이트 일산이 9억 120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3등은 덕양구네요. 삼성역에 있는 힐스테이트가 8억 7천. 또 4등은 대화동에 있는 한류초 앞에 시티 프라디움 레이크가 8억 4천. 그러니까 1등, 2등이 9억 원대고 3, 4등이 8억 원대에 다 거래가 됐습니다. 아,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 웬만한 아파트 이상으로 이제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팔렸네요. 네, 뭐 오래된 아파트보다 신규 오피스텔 가격이 훨씬 더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이번에 신규 분양에서 대박난 오피스텔도 있더라고요. 신규 분양 오피스텔, 일산 동구 풍동에 있는 더샵 일산 엘로이 오피스텔입니다. 풍동 2지구 오피스텔인데요. 지난달 29일 하루 동안 청약이 이루어졌는데 평균 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고양시 역대 분양가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얼마죠? 얼마냐면은 47억, 50억, 50억이 최고 분양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집주인들이 다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억의 펜트하우스를 사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킨텍스 C4 부지 소식인데요. 재작년에 30년간 매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화제가 된 부지가 바로 킨텍스 C4 부지입니다.
미래용지로 이제 지정이 된 곳인데 그곳이 현재는 지금 나대지로 남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C4 부지의 임시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보고서가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취재를 남동진 기자가 하셨죠? 네, 제가 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년간 팔지 않겠다는 일명 미래용지 조례를 2년 전에 지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꽃밭 조성 외에는 이 용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 그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시정연구원에서 시 전략산업과의 요청을 받아서 단기 과제로 이제 C4 부지 임시 활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을 했고 이게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임시 활용 방안에 대한 단기적 계획과 중장기적 계획을 이제 나눠서 제안을 했고요. 특히 이제 중장기적 계획에는 3가지 테마의 활용 방안을 나눠서 제안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치유 공간, 그리고 창업 공간, 예술 공간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지가 좀 알짜배기 부지잖아요. 주변 금싸라기 아파트, 땅이죠. 아파트 시세도 높고 아까 그 꿈의 그린 옆에 있는 부지인데 또 GTX가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 요지가 될 땅이고요. 그래서 임시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도 꽤나 높은 것 같아요. 면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축구장 거의 7.7배 수준 규모고요. 그리고 용도는 지금 도시 지원 시설 용도입니다. 추정 가격은 2년 전 기준으로 2,600억 원에 달했었고요. 지금은 더 올랐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주변에 킨텍스 3전 시장 개발 사업도 있고 CJ 라이브시티, 장안 공공주택 사업 등 주요 개발들이 굉장히 몰려 있는 요충지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인근에 한 도보로 한 20분 거리에 3호선 주연역이 있고요. 그리고 2023년에 GTX역이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임시 활용의 이제 컨셉 중 핵심이 뭐냐면은 이곳이 이제 미래용지이지 않습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제 시민들에게 이 활용 방안을 돌려준다라는 측면에서 이를테면은 시민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무언가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시민 자치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의 이제 시정 목표이란 환경 문제들을 다루는 친환경 시민 체험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인근에 이제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산업단지들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체험 공간 이런 것들 다양하게 좀 마련한다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임시 활용인 만큼 이제 컨테이너 박스 등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활용한다는 계획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를 하자면은 킨텍스 3전시장 공사가 이제 얼마 뒤면 시작할 텐데 거기에 따른 이제 주차장 부지도 여기에 좀 별도로 마련한다고. 아무튼 이렇게 비어있는 시유지를 임시 활용하는 사례가 이제 다른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이런 시유지라든지 공유지를 임시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건대 앞에 커먼그라운드라는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중력 지대라든지 플랫폼 창동 61 마찬가지로 다 컨테이너 박스 3개 다 공통적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되게 좀 성공을 거둔 케이스들이 가변이 가능한 컨테이너가 특징이군요. 굉장히 어떻게 활용 방안을 잘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또 다른 명소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보고서를 보시는 게 가장 나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부서와 이제 위원회의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부서 내에서 1차적으로 논의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게 조례에 따라서 이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활용 계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활용 계획이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는군요. 네. 제가 취재한 내용이나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빨라도 내년쯤에나. 아무튼 주변 시민분들 더해서 고양시 전체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킨텍스 지원 부지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된 뉴스를 2개 연달아 전해드릴 텐데요. 킨텍스 꿈의 그린 부지가 적정 가격보다 고양시가 좀 싸게 팔았다. 고양시가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수사를 오래 했잖아요, 최근에. 네. 그래서 2년 넘게 자체 감사했고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 3명을 수사해달라고 맡겼는데 이거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해봤어요, 제가. 지금 현재 수사를 하는 곳이 의정부에 있는 경기 북부경찰청인데 거기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분과 얘기를 해봤는데 공무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계획이 없다.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수사 맡긴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소환 조사 계획도 없다.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그 대화를 나누면서 그 부분을 좀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과거에 고양경찰서에서 무혐의로 끝난 사례가 있거든요. 2년 전입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이제 한 달 전에 수사를 의뢰했을 때 고양경찰서는 못 믿겠다 하고 북부청에 맡긴 거예요. 그런데 북부청에다가 맡겼더니 북부청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곧바로 수사를 고양경찰서로 이첩을 해버렸습니다. 야, 고양시가 고양경찰서 피해가지고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론의 비판이 있었죠. 언론 보도도 되고요. 그렇게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제서야 북부청이 사건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사가 얼마나 진행 중이냐라고 좀 물어봤더니 아쉽게도 역시나 아직 멀었다 이런 식의 답변을 받은 거죠. 저희가. 아니 이게 되게 좀 두루뭉실한 사건도 아니고 감사보고서에서 딱 3명 공무원까지 특정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도 소환조사를 안 하는 그렇죠. 3명까지 특정을 했고 감사도 2년 넘게 이루어졌으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도 결과가 이렇다는 거죠. 이제 북부경찰청 관계자 말로는 현재는 당시 공무원의 서류를 검토하는 단계다. 감사 보고서가 있더라도 관련 서류를 일일이 다 경찰이 직접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소환조사 계획이 아직까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경찰 수사를 이제 처음에 요청했던 가장 큰 목적은 부지 낙찰을 받은 회사, 퍼스트 이개발. 사실 고양시가 공무원을 수사 의뢰했지만은 공무원 수사 의뢰보다 그렇죠. 더 궁금한 게 있잖아요, 저희가. 저희 그 뒤에 과연 무엇이 있었나 그 배후에 대한 사실 궁금증이었는데 그렇죠. 이 부지를 낙찰받은 퍼스트 이개발의 어떤 실체 그게 궁금한 것이고 더 나가면은 그때 땅을 팔았을 당시에 시장 최성 전 시장과의 어떤 관련성 그런 것 있나 없나 그렇죠. 그런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지금 꿈도 못 꾸고 있는 건 아니냐. 좀 이런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경찰 말로는 이제 지역에서 주된 관심사라는 거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수사로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부실 수사라는 오명을 듣고 싶지 않다. 우리도. 그래서 조금 더디더라도 좀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조금 기다려달라.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킨텍스 지원부지 낙찰자인 퍼스트 이개발 관련 소식이 또 있는데요. 고양시 상대로 지금 소송 진행 중이라고. 퍼스트 이개발이 고양시의 소송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확인해 봤더니 꽤 오래된 소송이에요. 뭐 2, 3년 전에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걸 지금 보니까 고양시의 땅을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가 또 고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요. 40억 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일단 내용도 궁금한데 이 모양새가 이 회사한테 땅도 싸게 팔고 거기다가 뭐 수십억 원을 배상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그 회사 입장에서는 고양시가 봉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40억 원 손배 소송 이거 내용을 좀 궁금해서 봤더니 퍼스트 개발이 낙찰받은 싸게 낙찰받았다고 이제 의혹이 있는 그 땅이 바로 꿈에 그린 땅 아니겠습니까? 그 꿈에 그린 땅을 사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땅을 파봤더니 그 땅에서 폐기물이 엄청 나왔다. 5만 톤이 나왔어요, 심지어. 5만 톤이 나와가지고 그 폐기물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 그 다음에 그 폐기물 처리하느라고 금융비용도 들었다. 그게 40억 가까이 들었으니까 그거 고양시가 다 토해내라. 이 판결이 나왔나요? 판결이 올해 1월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1심 판결은 재판부가 40억 원은 과하다. 고양시가 한 10억 원만 내면 되겠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고양시도 불만이고 퍼스트 개발도 불만이에요. 그래서 다 항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폐기물이 있는 상태에서 땅을 판 거네요, 고양시가? 네, 그렇습니다. 폐기물이 있는 상태에서 팔았다는 게 문제인데 땅을 싸게 판 것도 문제지만은 온전하지 못한 땅을 팔아서 이제 공격에 빌미를 제공한 것도 이것도 고양시 행정의 문제예요. 만약에 이제 손배 소송에서 크게 지게 된다면은 고양시 예산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뭐 아직 2심 뭐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만으로도 굉장히 비판받을 사안인 것 같고 아무튼 뭐 퍼스트 이개발과 고양시와의 악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번 소송과 별개로 어쨌든 퍼스트 이개발 대체 어떤 회사인지 좀 실체가 좀 퍼스트 개발이 계속 이제 등장을 하니까 더 궁금해지잖아요. 수사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심상정 고양답 국회의원이 대선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네요.
네, 이게 좀 된 뉴스이긴 한데 일단 12일 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본인의 고민과 그리고 출마 의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지난 대선에 또 나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출마를 했는데 세 예. 번째인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네 번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민주노동당 당시에 또 이제 대선 경선에 나왔다. 당내 경선에서 이제 탈락을 했었는데 예. 고양시에 온 이후에는 이제 세 번째로 그래서 출마라고 제가 세 번째로 기억하고 네, 있는 거군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12년도 대선 같은 경우는 진보정의당으로 출마했다가 이제 중도에 이제 사퇴를 하셨고요. 예. 이제 완주를 하셨던 거는 지난 대선이 처음이었고 그때 이제 정의당 후보로 이제 나와서 6.17%의 득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정의당 대선 경선 일정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되나요? 예, 뭐 이번에 사실 이제 심상정 의원 외에도 이제 뭐 이정미 전 당대표라든지 홍순식 경기도위원장 3명의 후보가 아마 각축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일정을 일정을 봤더니 우선 다음 달 6일에 이제 선거 공고 시작으로 이제 10일 날 후보 등록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약 보름 이상의 이제 선거 운동을 거쳐서 10월 1일부터 이제 온라인과 ARS 당원 투표를 진행해서 6일에 대선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정의당의 이제 스타 정치인이고, 예, 간판이죠. 예, 또 뭐 유력한 후보군이지 않을까 싶지만 뭐 결과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이제 대선 후보 이제 정의당 대선 후보 되는 거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것이 현재 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 거대 양당들의 대선 그 예. 후보군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이제 소수 정당인 정의당이 얼마나 또 존재감을 드러낼 예. 수 있느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또 지역 정치인이 또 다시 한번 이제 대선 후보에 나서는 거니까 지역 주민들도 이제 흥미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진 보시죠. 이분이 뉴스에 등장하면 또 대선철이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자동으로 나시죠?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얘기입니다. 내년 대선에도 어김없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출정식 장소로 고양시 행주산성을 선택을 했는데요. 18일 진행된 출정식에서 허 대표는 갑옷을 입고 또 백마를 탄 채 행주산성 정문인 대천문 앞에 등장해서 행주산성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구하겠다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날 허경영 대표는 긴 칼을 들고 왜구를 물리치는 장면도 직접 연기를 했는데요. 세인들의 눈길을 끄는 노하우만큼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것 같습니다. 한강 하구에서 레저보트를 타실 일이 있다면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물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두 장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한강에 레저용 보트 한 대가 떠 있는데 알고 보니까 행주어청계 어민들이 수중에 설치해 놓은 그물에 모터가 걸렸다고 합니다.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망에 걸린 보트들이 그물을 훼손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이 바로 보트에 의해 찢어진 어망의 모습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만간 뉴스택배에서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 보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찾아가 볼 만한 전시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어린이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기획전 원더풀랜드, 바로 장항습지의 동식물과 사계절을 최첨단 기법의 영상과 소리로 표현한 실감형 콘텐츠 전시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장항습지 생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제작이 됐고요. 실제로 장항습지의 생태적 특징들이 사실적으로 표현됐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장항습지 여행을 하면서 생태적 감수성을 채워보면 어떨까 합니다.